당신의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가족과 직장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우리에게 이제 찾아온 예상하지 못했던 고독의 무게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가장 뛰어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고독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지혜를 통해 인생 후반기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망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녀에게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부모와 배우자로, 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 때로는 반려자를 떠나보낸 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것은 두렵고 낯선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고독 속에서만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마주하게 될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달려온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찾아온 이 고요한 시간은 불편하기만 할까요? 아렌트의 삶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을 잃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사유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는 종종 홀로 있는 시간, 즉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와의 이별,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정체성의 기둥들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아렌트는 이런 상실과 변화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개념 중 하나인 탄생성은 인간에게 내재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60대의 김 선생님은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맞이하던 교실이 없는 일상은 그에게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면 이런 김 선생님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교사라는 직업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부가 주로 활동적인 삶에 집중되었다면 후반부는 관조적인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한 은퇴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유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기대와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아렌트에게 자유란 단순히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종종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찾아옵니다. 한나 아렌트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다원성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고독과 다원성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렌트는 진정한 소통과 관계는 자신과의 깊은 대화, 즉 사유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을 겪던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고독한 여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이야기하기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과 연결됩니다. 아렌트는 사유하지 않는 악이라는 개념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사유하지 않을 때 가장 끔찍한 악을 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유하는 삶이 선한 행동과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이런 사유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나이 듦은 종종 상실의 연속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 사회적 역할,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아렌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예상치 못한 것을 기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접어든 우리가 직면하는 또 다른 질문은 내가 살아온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 입니다. 아렌트는 의미 있는 삶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거창한 업적이나 사회적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정직하게 일하며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세계에 대한 참여이며 의미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아렌트는 삶의 의미가 활동과 사유의 균형 속에서 발견된다고 제안합니다. 완전한 고독도 끊임없는 활동도 아닌 그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세계와의 대화를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죠. 최근 리서치에 따르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 일,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삶 자체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66세에 자신의 주요 저서 중 하나인 정신의 삶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69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유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도전은 용서와 화해의 문제입니다. 아렌트에게 용서란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는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행위의 무게로부터 행위자와 용서하는 사람 모두를 해방시킨다
고 말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로서의 후회가, 다른 이에게는 직장에서의 갈등이, 또 다른 이에게는 이웃과의 오해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렌트의 철학은 이러한 과거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아렌트가 말하는 확장된 정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유연해질 수도, 더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70대 중반의 이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네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 그녀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작은 텃밭 가꾸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점차 이 모임은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농사의 기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단순한 정당 정치가 아니라 공동의 세계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참여의 권리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은 통찰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행위를 꼽았습니다. 행위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유하는 삶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적 명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만남, 심지어 혼자 보내는 시간조차도 의미 있는 사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종종 외부의 인정과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점차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렌트는 이를 내적 대화라 불렀고 이것이 진정한 사유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내적 대화는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을 통해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종종 상실과 이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쇠퇴, 독립성의 감소, 이런 변화들은 고통스럽지만 아렌트의 철학은 이런 상실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녀에게 상실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65세의 뇌졸중으로 한쪽 몸이 마비된 정 씨는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활동적인 삶을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건강의 상실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활 과정에서 그는 같은 병동의 환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고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제한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너무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사유를 포기하고 집단적 관계에 휩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단순히 주변의 기대나 편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렌트는 말합니다. 사유는 바람과 같아서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고정된 확신들이 녹아내린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젊은 시절의 확신들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더 깊고 더 유연하며 더 포용적인 이해를 향한 기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렌트의 철학은 이런 유한성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사유하며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우리에게 한나 아렌트의 철학은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상실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지혜와 자유의 표현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깨어있고 사유하며 행동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끝날 때까지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